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제가 족자로 온 지도 어느덧 한 4달이 지났는데요. 저도 맛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찾아도 보고 돌아다녀도 보고도 했는데 생각보다 족자 맛집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달 정도 지내면서 물어 그리고 찾아서 가본 맛집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맛집은 제가 분류를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리고 현지식이 있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지식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식인데요. 뭐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한식을 먹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지 음식을 막 먹고 양식도 먹다 보면 이게 뭔가 모르게 짜고 달고 느끼하다 보니까 그 느끼함을 한 방에 잡아줄 뭔가 매콤한 한식이 땡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족자카르타에 여행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한식당을 최소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족자에는 한식 레스토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한식 레스토랑이 신라 레스토랑입니다. 이 신라 레스토랑의 위치는 족자가 이렇게 도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순환도로가 있어요. 그걸 링로드라고 하는데 그 링로드의 북쪽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신라 레스토랑의 특징으로는 현지인 오너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음식 맛이 무난하게 중상은 된다. 상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뭐 그래도 먹고 이건 한식이 아니잖아?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주 방문해서 보통 뭐 육개장이라든지 김치찌개, 곱창 전골을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근데 장점은 가격이 다른 한국 레스토랑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주, 맥주 판매하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다미 형식으로 된 룸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손님이랑 오붓하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신라 레스토랑으로 방문하시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주차도 용이하고 한식 이외에도 다른 중식, 일식, 현지식 메뉴가 다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김치찌개에 돼지가 들어간 그런 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라 레스토랑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식 레스토랑으로는 본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으로 족자카르타에도 있고 자카르타에도 있습니다. 위치는 신라 레스토랑과 비슷하게 링로드 북쪽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하얏트 호텔과 약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고 도보로는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특징으로는 족자에서 내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곳 중에는 유일하게 이 본가 레스토랑에서 구워 드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우삼겹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있습니다. 뭐 맥주, 소주 당연히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격대가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저렴한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뭐 친구, 언니, 오빠 이런 이름을 달고 한식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가게들이 꽤 있는데요. 다만 이 레스토랑들에 제가 가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아닌 현지인들을 타겟으로 한 음식점이다 보니까 한식의 이름은 띄고 있지만 실제 맛은 한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김밥이라든지 떡볶이, 분식류 위주고 정작 제가 김치찌개나 이런 걸 시켜 먹어봤을 때 이거는 한국 음식이라기에는 좀 맞지 않다 싶을 정도로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맛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식당이다.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레스토랑들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뺐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딤섬이나 뭐 북경 요리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먼저 딤섬 요리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빌란 나가. 스빌란이라는 말은 구고요. 그리고 나가라는 말은 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룡이죠.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중국스러운 레스토랑인데 이 레스토랑의 특징이 돼지고기 메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라든지 돼지고기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주로 이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메뉴는 박파오 바비, 그리고 하카오 우당, 빵식구와 바비 찐짱 등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맛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5개 중에 4.5 이상인데 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느끼한 걸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뭔가 타이거 맥주나 이런 걸 한번 탁 들이키면 정말 이 말레이시아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요리하면 북경 오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요리가 바로 더 더킹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고요. 저희가 주로 자주 가는 곳은 안바롱모 몰이나 아니면 빡원 몰 안에 있는 더킹인데, 중국식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지만 오리 요리 외에도 다양한 중국식 요리랑 현지식 요리를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는 주로 오리 요리와 군만두, 야채 요리를 시키고 그리고 맥주를 추가를 해서 먹곤 했습니다. 물론 새우튀김이나 뭐 시푸드 튀김 요리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맛이 훌륭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맛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3인 가족이니까 가족이 방문해서 배불리 먹으면 보통 한국 돈으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맥주 한두 병 포함해서요,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식당입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점심 식사로 가셔서 메뉴 딱 하나 주문하시고 그리고 음료수 하나 주문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국 돈 한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중국 요리가 또 면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면 요리가 생각날 때는 어디 가야 하나 하다가 찾던 와중에 제 친구가 추천해준 꾸알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꾸알리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라서 빠꾸원몰이나 안바롱모몰, 족자시티몰 등의 주로 몰에 입점이 되어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모토가 홍콩 요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볶음밥, 볶음면 그런 요리가 주 메뉴고요. 저희는 주로 방문해서 요 볶음밥, 볶음면 이외에 똠양꿍이 또 해장용으로 딱이잖아요. 물론 똠양꿍은 태국 요리지만 여기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콤한 똠양꿍 국물을 시켜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조합이 잘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술이 없다는 점이고, 대체적으로 음식 맛이 굉장히 무난하고요. 저녁보다는 점심 식사로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이랑 면 요리이기 때문에 점심 한 끼 간단하게 먹는, 가격으로 따지면 1인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식사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일식입니다. 족자에도 물론 많은 일식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일식 레스토랑은 최소한 기본적인 사시미, 스시, 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나머지 요리가 있어야 되는데, 족자의 대부분 일본 요리들이 라면 위주더라고요. 라멘. 그 음식점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좀 정통 일식 레스토랑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곳이 히카루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위치는 족자 시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호텔 아시 옆에 붙어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발리에서 먹었던 뭐 예를 들어 닭게 레스토랑처럼 와 맛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는 발리보다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스시나 아니면 롤, 사시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맥주를 주문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활원은 전혀 없었고요.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신용카드로 주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로 하면 수수료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비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족자에서 일식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레스토랑은 신라 레스토랑입니다. 아까 한식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신라 레스토랑에도 사시미나 또는 스시, 롤 메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셔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저렴한 금액으로 가성비 높은 일식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벤또 같은 도시락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심 식사, 일식 점심 식사 하시고 싶을 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족자에서 맛볼 수 있는 양식 레스토랑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디테라니아라는 유럽식 지중해식 레스토랑인데요. 위치는 족자 중심가의 외국인 거리 뿌라위로 따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죠. 특징으로 보면 이 분위기와 맛이 굉장히 중상급이고 유일하게 외국인들을 많이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유럽 지중해식 레스토랑이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방문해서 뭐 텐더로인 스테이크라든지 피자, 파스타, 카르파치오, 투나 타다키 이런 메뉴들을 주로 주문을 하고 추가로 맥주 또는 와인을 주문해서 이제 술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발리에 있는 다른 양식 레스토랑에 비하면 가격이 그래도 다소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분위기 있는 양식 레스토랑을 족자에서 찾는다고 하시면 여기 메디테라니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양식 레스토랑은 포카립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메디테라니아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족자에서 돼지고기 폭립을 먹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요. 맛은 발리의 유명한 폭립 레스토랑인 누리스와룽에 비해서는 살짝
부족해요. 그러나 뭐 이 정도면 족자에서 훌륭한 폭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돼지고기 자체를 발리에서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발리 돼지고기가 맛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혀는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이 폭립 메뉴 외에도 독일식 족발구이인 폭너클, 그리고 돼지고기 꼬치, 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처럼 서양식 메뉴와 현지식 메뉴, 고기 요리가 다양하게 있었고요. 맥주를 판매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맥주는 판매를 하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빈땅 맥주라든지 저희가 요즘 자주 마시는 발리하이 드라프트는 없었어요. 그냥 발리하이 프리미엄 맥주 단 한 종류밖에 없어서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집이 발리하이 프리미엄만 받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가격 면에서 폭립 및 폭너클이 대략 한 한국 돈 2만원 정도였으니까 족자 물가치고는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족자가 아무래도 돼지고기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족자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중에는 괜찮은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레스토랑은 족자에서 가장 비싸면서 럭셔리한 레스토랑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는 이 R&B 레스토랑을 추천드립니다. 이 R&B 레스토랑은 족자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레스토랑과 앞에 식료품 가게가 같이 붙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R&B 레스토랑에 제가 가보니까 가격대도 물론 높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었는데 뭔가 족자스러우면서도 뭔가 서양스러운, 왜냐하면 이제 족자도 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남아있던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좀 짬뽕이 되어 있는 레스토랑 같았어요. 스테이크 종류가 되게 다양했는데요. 호주산, 그리고 미국산,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소세지, 햄버거, 핫도그, 파스타, 피자, 이렇게 다양한 양식 메뉴를 맛볼 수 있고 맥주, 와인도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호주산 립아이랑 텐더로인, 그리고 핫도그, 샐러드, 와인을 주문해서 먹어봤었는데요. 메뉴에는 병만 주문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어보면 잔술로도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와인 한두 잔 정도 같이 스테이크랑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옆에는 식료품점이 있는데 각종 수입 식료품을 비롯해서 돼지고기 스팸, 그리고 소세지, 베이컨 등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요즘 돼지고기만 보면 오 이렇게 놀라는 게, 아무래도 족자가 돼지고기 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돼지고기만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돼지테리언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양식 레스토랑은 족자에서 가장 괜찮았던 피자집 어디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나나미야 레스토랑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나미야 레스토랑은 족자에 2개의 매장이 있고요. 둘 다 족자 중심에 있는데 저희가 주로 방문하는 곳은 노스 아레아점입니다. 나나미야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가본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레스토랑이고, 특히 저희가 화덕 피자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주로 저희가 주문할 때는 도우를 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힙비스라고 얘기를 해주면 얇게 도우를 만들어서 구워주는데 바삭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자에는 뭐다? 맥주죠. 피맥이 가능하다는 점. 맥주를 주문해서 같이 피자와 즐기면 한 끼를 맛있게 때울 수 있는 곳이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 쟤네 되게 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죠, 거니까 그죠. 매일 얘기해주세요. 맞아. 아니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탈이라 그래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일주일에 치링데이 하루 정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같이 즐기는 거죠. 그걸 저희가 모아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나미야는 피자 외에도 뭐 샐러드, 파스타, 여러 가지 이탈리아 메뉴들을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료품점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료품점에서도 수입 식재료라든지 빵,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세지, 베이컨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지적하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추가 수수료를 붙이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데비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발리보다 족자가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수료를 부과하는 레스토랑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소개해드릴 레스토랑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하얏트 호텔 근처의 가라시 스테이크 레스토랑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테이크 전문점이고요. 아주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스테이크를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특징은 음식 가격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 파스타 등을 맛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점은 음료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실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음료 메뉴는 단순화시켰던 것 같아요. 시원한 차나 따뜻한 차 그런 음료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기가 실외예요. 가라시가 차고라는 뜻이거든요. 실외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모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가시는 분들은 모기 기피제를 꼭 뿌리고 아니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레스토랑은 아시아 퓨전 레스토랑인데요. 인도차인 비스트로라는 레스토랑으로 위치는 하얏트 호텔 근처입니다. 아시아 퓨전 요리이기 때문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요리를 모두 판매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이유는 주로 베트남 요리나 태국 요리가 뭔가 땡길 때, 그래서 팟타이 또는 스프링롤, 반미, 쌀국수 요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입니다. 맛은 중상이었고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발리에 비하면 한 20-30% 저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을 8시 반까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했고 6시나 7시쯤에 가셔서 간단히 저녁 식사 하시기에 좋은 레스토랑이 아닌가. 뭐 점심도 괜찮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4달 동안 족자에 살면서 물어 그리고 찾아 가봤던 엑기스를 모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봤던 족자 현지식 레스토랑 중에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바이 쭌빠.